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가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저의 신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북리뷰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객기 넘치게 세상에 겁없이 굴 때가 누구나 있죠. 어느 이제 인생의 어느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임원으로 진급했을 때가 그야말로 제일 나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실무는 무조건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임원이 되고 난 후에는 일만 잘하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이제 수많은 과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이제 인간관계,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저녁마다 술 마시고 명함 주고받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분주하게 보냈던 그런 에너지를 많이 썼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일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같은 공간에 모였다고 해서 꼭 친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맞잡은 손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놔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수록 사람들한테 이제 휘둘리거나 끌려다닐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는 거죠. 사람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퇴직한 선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맥이 하등 쓸데없다. 막 이런 얘기. 이제 이익만을 목표로 가까워진 사람들은 이제 퇴사하고 나서 이제 다들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제 한때는 공존했지만 이제 그런 이익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당연하다시피끔 이제 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인맥 관리 한다고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 반의 반만 가족한테 이제 쏟아 부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사랑받았을 거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퇴사한 선배들끼리 막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설픈 그런 이제 인간관계 전략, 이제 사람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꽤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사람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둬야 되는데 말이죠. 그만큼 이제 유효한 교훈을 이제 몇 가지 얻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도해서 인간관계를 끌고 가기 위한 방법,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이제 독자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천천히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간관계 고수들은요, 기본적으로 타인과 쉽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연히 학교 후배, 선배, 이제 모였다고 치자고요.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막 합석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러면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술이 이제 막 이렇게 좀 마시면, 고향, 지금 사는 동네, 대학, 혹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군대 주둔지, 하다 응원한 프로야구팀까지 이제 막 끈에 올려가지고 친해진답시고 이제 억지로 이제 엮으려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들한테 있죠. 근데 그렇게 막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거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관계를 농담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건요, 초면인데 술 이제 몇 잔 마시면 갑자기 형, 동생 하자고 드는 거. 이게, 굉장히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제 아마추어적인 방식입니다. 만남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 동생이라고 하십시오, 이런 거. 이런 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에 나오셔서는. 상대한테 이제 호의를 보이고 싶다면, 제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죠. 타인한테 천천히 다가간다는 건요, 또 하나, 생각이나 어떤 감정, 느낌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확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 호감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 경우에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참
별로예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한테 이제 막 티가 날까봐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취향들이 있죠. 제가 일 못하는 사람, 참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인사 안 하는 사람 참 별로야. 라든지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난 못 참아. 뭐 이런 자기만의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티를 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똑같은 온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날이 그날 같은 사람이 제일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제 내 느낌, 감정 드러내지 마시자고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기대하지도 배척하지도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그 에피소드를 썼는데, 이제 L이라고 이제 했어요, 지칭을. 그 L이 퇴직했을 때 일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부서의 이제 특성상 L한테 줄을 대자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L은 이제 그런 어떤 구매나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스타트업 하는 그런 이제 W라는 어떤 사람이 막 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이 정말 좋아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본인 회사에서도 L이 구매해주고, 다른 데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래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W가. 그런데 정작 L이 퇴사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일로 도움을 받고자 자기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W한테 연락을 했더니, 네, 지금 바빠서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다는 거죠. 의외로 퇴직하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인간관계 고수들은요,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배척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관계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뭘 잘해줬다고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유난히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배척하지도 않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또 관계를 잘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간과학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선을 잘 지킨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친할수록 부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가까운 지인 중에서 여행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콘도미니엄 회사에 근무하는 그 동료가 그렇게 여름 되면 아예 전화기 꺼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 예약해달라. 극성수기에 룸 예약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 구해달라고 여행사에는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한 번도 1년 내내 연락 안 하다가 그때만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제 연락하는 친구, 그런 사람은 사실 친구라고 보기 어렵죠. 선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성수기에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연락하는 게 굉장히 실례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선을 잘 지키시고요. 친할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대목에서는 부탁하지 말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치고 빠지는 거를 잘해야 돼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하는 거 역시 선을 잘 지키는 센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와줄 친구는 정말 남들 모르게,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거 기본이고 멋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성질 나쁜 친구를 뒀다고 쳐요. 아무 때나 막 사표 집어던지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져서 이제 일자리를 막 아름아름 알아봐 줬어요. 그 덕분에 드디어 이제 성공했어요.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의 태도가 바로 고수냐 아마추어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고수는 친구가 취업해서 잘 다지면 적응하느라 바쁠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 역할은 끝난 거죠, 이제. 아름아름해서 알아봐 줬으니까.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참견해요. 내가 취직을 시켰으니 이래라 저래라, 이번엔 성질 죽이고 오래 다녀라,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러면 나이가 몇인데 성질이냐, 이렇게 잔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잔소리가 뭐예요? 다름 아닌 생색입니다. 내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빠져주는 게 맞죠.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마추어고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아마추어는요, 타인한테 온갖 힘을 쏟고도 그 사람을 얻지 못하고, 고수는 힘을 빼고도 사람을 얻는다라고 이 책에다 제가 썼어요. 한 대목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챕터에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마음의 전략이 중요하다.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수많은 관계에 발디딘 이 세상에 잘 좀 부탁합니다. 고개 숙이는 순한 마음과 그래도 결국 혼자라는 단단한 태도가 내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이제 제가 썼어요. 여러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이 책에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